알고리즘 검증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네네.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요 화면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박사과정의 김연서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네. 많으셨겠네요. 네. 100 몇 명의 네. 데이터를 모집해서 분석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네네. 일단 실험 날짜는 8월 22일부터 25일, 매일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일을 하게 했고요. 총 130명이었는데, 150명을 모집했는데 20명이 중간에 탈락을 했고, 네네. 130명 하셨는데, 이 130명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6명만 유효한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험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이 배민의 그 AI 알고리즘이 총 3가지 모드입니다. 첫 번째로 AI 배차 모드와 일반 배차 모드, 크게 2가지 모드가 있고요. AI 배차 모드는 잘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이 저희한테 배차를 해주고 약 45초인가요? 그 시간 동안 수락할 건지 거절할 것인지를 저희한테 묻죠. 그러면 이제 배차를 알고리즘이 이제 결정해주는 방식이고요. 일반 배차 그룹은 저희가 보이는데 콜이 자유롭게 이제 올라오는 것 중에서 라이더들이 선택해서 배달 콜을 잡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일반 배차 같은 경우는 한번 콜을 잡으면 완료할 때까지 다음 콜을 볼 수가 없는데 손님에게 배달 완료할 때까지 AI 알고리즘 배차 같은 경우는 콜을 수락하면 음식점에서 픽업한 순간에 새로운 콜을 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1.5배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배차에서 보면 일반 배차가 더 불리하다. 그리고 일반 배차 같은 경우는 AI가 먼저 배차하고 남아서 남은 것들만 네네.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라이더들이 일반 배차는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네. 3가지 그룹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알고리즘을 이제 AI 100% 수락하는 그룹과 거절하면서 내가 가기 싫은 콜 같은 경우 거절하면서 가는 콜, 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3가지 그룹이 랜덤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배정이 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시, 8시까지 일반 배차 그룹은 일반 배차 모드로만 쭉 일하셔야 됐고, AI 100% 그룹은 AI 모든 콜을 수락하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AI 선택적 수락 그룹은 선택을 하면서 수락 또는 거절하면서 일을 하셨고요. 그럼 데이터는 뭘 수집했냐? 일단은 배달료, 그 다음에 배달 거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앱상에서 나오는 기록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어떤 걸 추가했냐면은 계기판 거리를 또 수집을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야핏 라이더라고 해서 우리의 평균 속도나 이동 동선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데이터 수집한 것과 더불어서 끝나고 나서 혹은 끝나기 전에도 사전 설문을 했고, 끝난 후에도 사후 설문을 했는데, 사전 설문에서는 평소 평균 소득이라든지 일하는 시간, 습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다음에 평점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참 각 그룹의 이름이 참 특이하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일반 배차 그룹으로 맞습니다. 참여를 했었고요. 이게 네. 딱 AI 100% 선택적 수락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배차 이렇게 분류하는 게 참 적합하게 분류를 하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이 그룹별의 결과는 어땠는지 일단 궁금하고 네. 이 AI 100% 수락 그룹 네. 그리고 AI 선택적 수락 그룹 그리고 네. 일반 배차 그룹 각각 일감 배차와 소득이 어땠는지 알 수 네. 있을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화면을 띄워놓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당 주문수 같은 경우가 일반 배차가 2.8개, 그러니까 1시간에 3개가 안 될 수도 있다. 일반 배차 해보셨죠? 제가 이번 실험 때 일반 배차를 했는데 네.
2.8개. 예, 충분히 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좀 안 되는 경우도 저는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 정도도 많다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이 네. 있었는데 일반 네. 배차 중에 이제 일반 배차를 했던 뭐 노하우가 있던 분들이라든지 뭐 아, 예, 비마트라든지 저도 비마트도 네, 갔었는데. 비맛이 걸리면 예. 그나마 이제 그 건수를 올리셨고요. 그렇죠. 주변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분은 한 30분 동안 또 이제 아무 일도 안 하셨던 네네. 대기 시간이 참 길었던 것이.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AI 선택적 수락 그룹이 이제 시간당 3.2개, AI 100% 수락이 3.4개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배차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수익도 차이가 네네.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배차 그룹이 14,110원, 선택적 수락 그룹이 18,248원, 100% 수락 그룹이 19,353원이고요. 네. 건당 소요 시간을 보면은 AI 100% 수락이 16.6분, 선택적 수락이 18.2분, 일반 배차가 21.6분인데 AI 100%랑 선택적 수락 그룹이 약 1분 30초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일반 배차 그룹과 AI 선택적 수락 그룹이 한 5분, 한 3분, 네, 3분 정도 차이가 나고 네네네. 이 100% 수락과 일반 배차 간의 차이는 5분이나 납니다. 네, 이거를 예.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AI 100% 수락이 일간 배차가 잘 되는 거고 네네. 일반 배차는 잘 안 되는 건데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차이가 난다. 그거는 한 5분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쌓이면 5분 차이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시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확인할 수 있던 거는 일반 배차 그룹이 AI 배차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들은 알고리즘과 일반 배차 네. 그룹과는 차별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이거를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이 결과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결과이기도 했었고요. 왜냐면은 지난해에는 AI 100% 그룹이 소득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선택 그룹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AI 100% 그룹이 더 높은 소득으로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AI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네. 정도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21년은 배달 호황기. 그러니까 내가 라이더분들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텐데 작년에 일해보신 분들은 거절해도 바로 왔죠. 콜이. 예, 거절해도 뭐 끊기지 않고 왔습니다. 거절을 너무 많이 해서 저희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 거절을 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순간적으로 판단하죠. 45초 동안 이 거리에 이 상점에 조리대기가 심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목적지, 손님 집에 갔을 때 다음 콜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베테랑 라이더들은 다 알죠. 그래서 그런 콜들, 다음 콜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조리대기가 엄청나게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때 치킨을 잡으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빼주지도 않고. 대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나 이런 데 치킨을 거절하거나 아무튼 조리대기가 없는 곳에 이제 수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다? 배달 불황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을 거절을 하면은 일을 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가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감 배차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 불황기에는 어느 정도 일감 배차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AI를 수용하는 것이 총소득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이거는 AI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감 보장을 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이거를 이제 보장한다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증명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실업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점점 AI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실업 그렇죠. 상태가 길어진다는 거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것도 실험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서 소득이 많으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예. 짧은 거리를 갔는데 배달료를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식당에서 도착지 거리합, 그러니까 앱에서 표시해주는 실거리 합이죠. 이게 일반 배차 같은 경우는 6km, AI 선택적 수락 그룹이 6.6km, AI 100% 수락 그룹이 7.2km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픽업해서 손님까지의 거리가 AI 100%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배달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노동 강도는 좀 더 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실주행 거리라는 걸 뭐냐면, 저희가 그 계기판이나 야피 라이더를 통해서 픽업지 손님 거리 외에 이제 내가 대기하는 거리에서 식당까지의 거리도 이제 저희가 총합해서 구할 수가 네네. 있죠. 그래서 픽업 거리까지 합쳐가지고 합친 거리가 일반 배차가 11.4km, AI 선택적 수락 그룹이 11.5km. 그러니까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AI 100% 수락 그룹이 12.9km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 시간당 거리를 봤는데 우리가 AI 100% 수용할수록 더 멀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거리당 그럼 단가를 얼마나 주느냐 봤더니 그 식당 도착지 거리당 수익의 경우에 일반 배차가 2,837원, 그리고 물결이랑 등가표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AI 100% 수락이 2,876원, AI 선택적 수락이 3,035원으로 훨씬 높았던 것이죠. 선택적 수락이. 네. 일반 배차가 낮게 나온 이유는요. 예. 일단 AI 모드보다 단가가 그쵸. 낮잖아요. 단가가 낮게. 그러니까 저기는 아예 차별적인 거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AI 100%와 AI 선택적 수락에서 보면은 거리당 배달료로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건, 노동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거는 AI를 선택적 수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실주행에서도 좀 더 AI 선택적 수락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픽업 거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네. 제 생각은 이거는 AI 100%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콜을 받기 위해서 또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콜이 안 들어오면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네. 실주행까지 따져버리면 좀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확인 가능한 건 픽업에서 손님까지 거리에서는 AI 선택적 수락이, 그러니까 거절하면서 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AI 선택적 수락 그룹이 배달 효율이 더 좋다는 거고, AI 100% 수락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총소득, 일감 배차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네. 총소득은 높지만 노동 강도가 높다. 그래서 음. 노동자들한테는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죠. 열심히 일할래? 그렇죠. 똥코를 가면서 네. 소득을 보장받을래? 네. 아니면 너 뭐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근데 이제 일감은 보장 안 해줄게. 두 개 중에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배달 후태기에는 뭐가 필요 없다? 페널티 제도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거절하면 다음 콜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죠.